네, 월요 라디오 오늘은 뉴진스의 OMG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버니즈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는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명절 음식도 다들 잘 챙겨 드셨겠죠? 팟캐스트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연휴의 전인데요. 저는 이번 추석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은 가기 전의 순간이 더 기대되고 좀 더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MBTI가 J여서 그런지 그걸 계획하는 그 과정과 그 순간이 너무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추석에는 항상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할머니 댁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뭔가 교통체증을 겪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나 당연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탈 없이 잘 다녀오셨기를 바라며 저는 할머니 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 댁 앞 마당에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항상 사촌 동생들과 땅을 파고 놀았던 그런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런 명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동그랑땡과 잡채를 가장 좋아합니다. 뭔가 그 명절에 먹으면 더 맛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 먹는 것도 좋아하긴 했지만 명절에 먹을 때 좀 더 행복한 느낌? 그게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추석이 온 걸 보면 가을이 분명 맞긴 한데 아직도 꽤 더운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요새는 여름과 겨울이 너무 길고 또 봄과 가을이 정말 짧더라고요. 올해도 가을 내내 반팔만 입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급하게 또 롱패딩이나 패딩을 꺼내 입을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가을을 제대로 즐겨보고자 가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니즈 여러분들은 가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단풍잎도 떨어지니까 뭔가 좀 쓸쓸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벌레가 많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가을이 온다고 하면 뭔가 책도 읽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 가을 옷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초여름 좋아하고요. 또 요즘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겨울이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을 하면 생각나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가을 하면 은행나무, 단풍나무 또 많이 생각이 나고요. 뭔가 멋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코트도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버니즈들은 가을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Hi Minji, as the country I'm from has a tropical climate, I've never experienced autumn before. Do you mind sharing what does the season autumn remind you of? And what do you hope to do in the colder autumn weather? 버니즈가 사는 나라에는 가을이 없다고 가을은 어떤 계절인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가을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버니즈들에게 제가 가을을 살짝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사는 한국의 가을은요. 우선 하늘이 굉장히 높고 깨끗해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날씨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굉장히 초록초록했던 나뭇잎들이 알록달록하게 물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는 멤버들과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산에도 한번 피크닉을 가보고 싶고요. 공원에서 분위기 있게 커피와 함께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을을 그렇게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올해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가을과 관련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민지상가 아키になったら行ってみたいところはどこですか? 라는 질문인데요. 가르차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물어보셨는데요. 가을, 아까 말했듯이 등산을 가보고 싶고요. 한강도 가보고 싶어요. 뭔가 또 가을만의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해보거나 아니면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즐기거나 해보고 싶습니다. 가을하면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MJ가 버니즈들 사이에서 옷 잘 입기로 소문났잖아요. MJ의 추구미가 궁금합니다. 옷 고르는 기준이나 좋아하는 스타일, 가을에 입기 좋은 옷이나 스타일링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옷을 잘 입기로 소문이 났었나요? 버니즈들 사이에서. 신기합니다. 저는 보통 사복을 입을 때 가장 제가 추구하는 바는 편안함이거든요. 제가 좀 활동적인 편이기도 하고 걷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좀 활동적인 편이어서 굉장히 편안한 옷을 추구하는데 그 사이에도 약간 클래식함과 멋스러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버핏한 셔츠도 최근에 굉장히 빠져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레이어드를 시도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옷을 고르는 기준은 내가 정말 평소에 자주 입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꼭 하고 사는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어도 평소에 잘 안 입게 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들을 주로 고르는 편입니다. 올 가을을 제가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저장을 많이 해놓은 스타일인데 편안한 스웨셔츠에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가을스러움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야기가 나갈 때쯤이면 언젠간 목격담에 제가 그렇게 입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외출을 하기 전에 뭔가 내일 중요한 날이다 싶으면 옷을 어느 정도 미리 구상을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장소의 분위기와 나에게 얼마나 어울리는지, 나에게 어떤 옷이 어울릴지를 좀 미리 고민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 편이 뭔가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게 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팜신의 영화관 에피소드에서 민지랑 한이랑 연습생 시절 트와일라이트 전 시리즈를 같이 봤다고 들었어. 나도 친구들이랑 얼마 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보고 도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다녀와서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을 쌓았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보면 좋은 영화가 또 뭐가 있을까? 굉장히 귀여운 사연이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연습생 때 한이와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항상 석식 시간만 되면 저랑 한이랑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참 그때 그 트와일라이트의 밈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그 주인공인 벨라가 처음에 뱀파이어에 물려서 여기 목에 있는 자국을 보고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도 그걸 보면서
해볼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는 살짝 고민했다는 거. 굉장히 그렇게 약간 영화에 빠지게 되면 뭔가 다른 세상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게 영화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치만 기회가 되면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편인데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본다면 뭐든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최근에 제 동생과 함께 영화관에 갔었거든요. 근데 영화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동생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는 그 기억이 굉장히 즐겁고 좋게 남아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영화관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버니즈들이 영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작은 코너 속의 코너로 팜씨네 영화관이 아닌 킴씨네 영화관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사실 저도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는 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전 약간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나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가족들과 영화를 봤었거든요. 가족, 엄마, 아빠, 저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관에서 탈주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끝까지 긴장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연기가 정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어딘가에 가면 인생 영화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인생 영화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여러 번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연도 있었는데요. 민지 언니, have you watched the Harry Potter movies? If so, what movie do you think is the best? 저한테 해리포터 시리즈 중 어떤 게 제일 좋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 사실 해리포터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시리즈 3번째 정도까지 봤는데 저는 그 마법사의 돌이란 시리즈가 그 시리즈만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그 영화를 정주행하고 싶어서 계속 그 초반 에피소드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뭔가 기숙사를 정해주는 모자라거나 이렇게 지팡이를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라거나 굉장히 재밌는 그 영화만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집중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레번클로의 학생이었는데 죽어요. 그 친구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여러분께서 찾아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레번클로가 맞을 거예요. 레번클로 아니면 레번클로였어요. 레번클로였습니다. 머리가 좋은 굉장히 명석한 친구였어요. 저는 약간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런 시리즈나 드라마들은 좀 몰아서 집중해서 한 번에 보는 게 좋더라고요. 약간 그 다음 화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좀 기다리는 편인데 여러분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럼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 킴씨네 영화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가을이 되면 무조건 구황작물을 먹어야 하지. 구황작물을 먹으면서 뉴진스 영상을 보는 게 나의 가을 루틴. 민지는 가을에 뭐 먹어? 또 이런 사연도 왔는데요. 아키니와 사츠마이모가 타베타이 라는 짧지만 귀여운 사연이 왔습니다. 역시 또 가을하면
먹는 걸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버니즈 분들이 가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고구마나 밤, 홍시, 호박파이 등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을이라고 해서 막 어떤 음식을 이렇게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버니즈가 말해준 것처럼 사츠마이모,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운 고구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뭔가 가을이 아니어도 자주 먹는 느낌이긴 하지만 구운 고구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을이 아니어도 제가 요새 자주 먹는 음식을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요즘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빠졌어요. 제가 평소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무조건 어딜 가든 얼주가로 아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에 조금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께서 처음 추천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떼에 전 개인적으로 라떼의 고소한 맛을 아직 잘 모르는 편인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적당히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커피 맛이 나서 요즘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아직 안 마셔보셨다면 꼭 마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와 책을 한 권 들고 이렇게 공원에 가는 내 모습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MJ 민디님. 하늘이 높다가는 가을, 저는 봄, 가을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춘곤증인데요. 봄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나른나른 너무 졸음이 쏟아져요. 무더위를 이겨내느라고 체력을 너무 써서 그런지 쏟아지는 졸음을 MJ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라는 그런 공감이 되는 사연이 왔는데요. 저는 사실 봄이나 가을보다는 좀 유난히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최대한 그 졸음을 이겨내려고 하는 편인데요. 우리 춘곤증에 고민인 우리 버니즈를 위해 자그마한 저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얼음을 씹어 먹습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방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단 얼음을 입에 넣는 것부터 살짝 정신이 들고 그걸 아그작 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잠이 깨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피곤할 땐 자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합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잠에 진심인 제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잠이 안 올 때 꼭 수면 안대와 귀마개 그리고 명상 음악까지 틀어놓는 편이에요. 잠이 안 올 때는 좀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니즈들에게 포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몸이 해파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물을 떠다니는 해파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명상을 해보는 게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해파리 명상 해보시길 바래요. 혹시 버니즈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잠에 드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버니즈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ETA를 듣고 왔는데요. 우리 사연 보내준 버니즈와 잠깐이나마 졸렸던 버니즈분들 다들 잠은 좀 깨셨을까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월요 라디오 듣고 다들 깊은 잠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니즈들의 DJ MJ님.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버니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사계절을 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가을 제주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1년 회비를 모아 작년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어요. 올 가을의 목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유럽 여행이에요. 퇴사를 하고 9월부터 한 달 이상의 긴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오래전부터 꿈 중 하나였는데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레요. 오로라도 볼 예정이랍니다. DJ님, 해외여행에서의 팁이 있으시다면 전수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라는 스윗한 사랑 고백과 함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이라면 그것도 친구들과 여행이라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가을에 동생과 단 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과 우리 버니즈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어요. 뭔가 물론 핸드폰은 돼야겠지만 뭔가 자연이 굉장히 예쁜 곳에서 한 달 동안 힐링하면서, 물론 엄청 심심하겠죠? 하지만 보내보는 게 저의 언젠간의 버킷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언젠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DJ 민지의 팩 윈미로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짐 싸는 꿀팁을 살짝 전수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저는 핸드폰 메모에 필요한 걸 정리해두는 편이에요. 적어둔 다음에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체크리스트로.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꼭 여행에 가서 까먹었다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저는 꼭 그렇게 해두는 편이고요. 제가 해외에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템이 몇 개 있는데요. 바로 베개. 이건 최근에 생겼어요. 베개, 멀티탭, 그리고 우리 킴 제리 포터. 이건 가능하면 꼭 챙기고요. 그리고 편안한 신발은 꼭 챙기려고 해요. 뭔가 여행에 가서도 앞에랑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전 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개와 저의 이렇게 안락함을 책임져줄 킴 제리 포터는 꼭 챙기고요. 그리고 여행에 가면 자연스럽게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신발도 좋지만 꼭 편안한 신발을 하나쯤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이라면 꽤나 긴 시간의 비행이 되실 텐데요. 저는 비행기 안에선 주로 자는 편입니다. 우선 비행기에 타자마자 8시간 정도는 자요. 13시간 비행의 기준인데 8시간 정도는 최대한 자서 시차를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도쿠를 한다거나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다운로드 받아온 영상을 본다거나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구경한다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8시간 잠을 자면 시간이 금방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여가거리를 준비해가는 게 긴 비행에서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는 지난 에피소드 때 처음 선보였던 코너죠. 바로 한 줄 MJ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곧 이 코너도 한 줄 MJ에서 2줄 MJ 아니면 3줄 MJ 이런 식으로 개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한 줄 MJ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민지가 좋아하는 향이나 향수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화이트, 머스크, 플로럴, 코튼 요런 뭐랄까 몽글몽글하면서도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에서 날 것 같은 향을 좋아합니다. 작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최근에 공개된 작권인데요. 저희가 서바이벌을 하는 작권이 있어요. 거기서 혜린이가 넘어진 장면이 있는데 그 작권 중에서도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 장면이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살짝 앉아있는 것도 포인트예요.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웃겼나 봐요. 다음 민지, who is your favorite 산리오 character? 오, 포차코랑 헬로키티랑 마이멜로디랑 요새 친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갑자기 또 한 문장을 추가하자면 그 한교동이라는 친구가 어느샌가 자꾸 제 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고요. 민지야, 혹시 퍼스널 컬러 검사 해봤어? 해봤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건 골드 액세서리도 어울린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진단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버니즈들 사이에서도 민지는 웜톤인가 쿨톤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닥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아요. If you can be another member for one day, who will you choose? And you can tell the reason why. 다른 멤버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단위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단위로 살아도 이렇게 정신은 저일 테니까 내가 과연 당근을 좋아할지 그냥 몸은 단위니까요. 그게 살짝 궁금하네요. 단위로 살아보고 싶어요. 민지 언니는 요즘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엔 제가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똑하다는 말은 너무 좋고요. 어떤 말이든 그 사람의 애정이 담긴 말이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형이 바보랍니다. 애정이 담긴 저의 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Hi Minji, which member do you think cooks the best? 라는 어떤 멤버가 요리를 가장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요리를 하는 멤버는 한이랑 단이지만 레시피를 보고 한다면 실제로 실력은 비슷하지 않을까. 언젠간 뉴진스 컨텐츠에서 공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뉴진스 요리대회. 아무튼 한국어 나라따라 이노 나라베바 이노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면 좋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한이가 한국어를 전혀 모를 때부터 지금 거의 아주 유창해질 때까지를 옆에서 지켜본 결과 한국어는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 같아요. 우선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고요. 좋은데 아니다, 아닌데 좋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팁은 한국의 문화부터 익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뭔가 그 괜찮아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걸 그 문화에서 한이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먹을래? 하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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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혼란스러움을 본인도 이기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한국에 직접 와서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줄인데? 그렇습니다. 다음, 민지님이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별 모양 초코 과자를 제가 한창 빠져있던 시즌이 있어요. 그걸 부모님께 한 박스 선물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도 한 줄로 설명하기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버니즈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우리 버니즈들의 사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사연입니다. Dear DJ MJ, as autumn rolls around, I start to get worried about my house plants. I'm kind of a plant killer no matter how well I take good care for them. They always seems to winter and turns yellow when the weather gets cold. Minji, do you have a knack for taking care of plants? 라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왔는데요. 자칭 식물 킬러인 버니즈가 날이 추워지는 가을만 되면 식물이 걱정된다고 저는 식물을 잘 기르는 편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딱 한 번 도전해 봤는데요. 우리 버니즈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화분에 있는 이끼와 하나 솟아난 풀이었는데 하지만 그건 저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제가 오랜 해외 출장 때문에 식물을 돌보지 못했어요. 나도 너무 알고 있었고 예상하던 바였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식물을 기르게 된다면 좀 이렇게 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어머니께라도 부탁을 드려볼까 봐요. 이렇게 식물을 부탁드린다 하고. 아니면 우리 식물 요정 다니 씨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니방에 갔을 땐 마치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니 씨에게 그 팁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지?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나 있거든요. 한번 함께 물어봅시다. 우리 다니엘 씨에게. 근데 저는 아직 식물을 기르는 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초등학생 때 해봤던 방울토마토 키우기를 꼭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 방학 숙제로 방울토마토가 자라나는 걸 그리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성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가을이 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3년간 사촌들을 못 봤어요. 이번 추석 때 사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어색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촌들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담은 사연이 왔는데요. 3년 만에 만나는 사촌들이라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데뷔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가장 바빴던 올해쯤까지 사촌들을 몇 년간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만난 사촌들은 정말 키도 많이 커 있고 저도 모르는 새에 많이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는데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생활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금방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버니즈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탕을 먹으면서 가장 친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종업원분이 사탕을 주시면서 요즘 유행하는 사탕이에요 라고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친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약간 취미를 또는 요즘 어떤 거에 빠져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까워져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왜 저는 약간 땅 파는 거에 빠져 있었어서 사촌과 그런 걸 하면서 친해졌었는데 요즘은 뭐 혹시 뉴진스를 좋아하는지 뉴진스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친해져 보는 건 어떨지 약간 작은 팁을 남겨드리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사촌과 만났을 것 같은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서먹하게 끝났을지 다시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을지 궁금한데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며 화이팅! 네, 이렇게 오늘도 버니즈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뭔가 버니즈들이 들려주는 본인의 이야기와 고민들을 들으면서 저의 세계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역시도 버니즈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도 많이 얻고 힘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있던 나를 기다려준 엘리베이터 속 누군가,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눈인사, 가게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인사들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다정함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어쩌면 이렇게 라디오 클로징 멘트에서나 잠깐 다뤄지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지친 월요일 저녁, 우리도 타인에게 다정한 인사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조금 민망하더라도 아주 잠깐 용기를 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런 것처럼요. 그런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다정함을 모두 모아 버니즈에게 건네주고 싶은 저는 여러분의 DJ MJ였습니다. 그럼 버니즈 안녕! 또 만나요.